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미얀마 난민 유치 결국 도시로 갈 것 근본적 해결책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 난민을 모셔오겠다. 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네, 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는 영양군 최악 인구 붕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인구 1만 5천 명 붕괴를 앞두고 결국에 선택한 것은 미얀마 난민을 유치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결국에는 도시로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계속 이 붕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 학벌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출세 제일주의, 그리고 이 외모 지상주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1루대, 2루대, 3루대, 지방대 해가지고 학벌, 계급, 신분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가 지방이 육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학벌, 계급, 신분, 출세, 이것이 다 지금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학벌, 계급, 신분 사회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간단합니다.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10학점, 부산대에서 10학점, 제주대에서 10학점,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150학점을 취득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를 주면 돼요. 대학이 학위를 대학 명의로 주지 못하게끔 이제 특단의 대책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고려의 검문세족들, 그리고 조선의 세도 정치가들, 이런 특정 특권층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무슨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것만이 살리는 길이다. 결국에는 이제 해외 난민들을 이렇게 들여왔는데,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난민들이 그냥 잘 지방에서 정착하겠지 했는데, 나중에 도시로 다 이동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다시 추방시킬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 국민 통합 문제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다가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대한민국이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그리고 모든 이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는 평생교육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방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국민 권익금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거의 이 농촌이나 또는 중소기업, 뭐 자영업자들,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권익금제, 국회의원 80명 줄여버리고 지방선거 없애버리고 보좌진 2명으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아껴서 국민권익금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최저임금은 폐지해야 한다. 나라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쳐있는 그런 정황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남아, 티베트, 일본, 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구려 백제 유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00년 전에 고구려 유민들 1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네, 이거 유시스에서 보도했는데,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으로
이 추정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역사적인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미얀마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 갈등. 그러니까 불교 중심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 역사 문화의 공통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의 묘족은 고구려 후에다 김인희 전북대 연구원이 주장을 했다. 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거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직접 제가 이제 이 베트남 언어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언어로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막 일주일 동안 그 마을에 제가 머물러 보고, 그리고 15일 동안 이 마을들을 오가면서 제가 이 활동을 해보고 하니 이게 완전히 우리랑 역사, 문화, 이 전통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 특히 난생사화,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동이족 문화거든요. 그래서 동이족 문화의 이 핵심이 모계사회 그리고 이 난생사화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몽도 알 얘기가 나오죠. 알에서 태어났다. 김소로왕도 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그 영웅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에 대한 문화. 그래서 이 새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삼조고처럼 하늘과 태양과 인간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새에 대한 그러한 신앙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계사회 문화. 우리가 조선인 장가간다라는 얘기를 이 시집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시집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펼쳤는데 고려 때만 해도 장가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장가간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고려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동이족의 문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중심적인 게 이 모계사회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의 전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선이 중국의 이 종국이라 그러죠. 네, 이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는데 고구려, 그 부여, 그리고 이 배달국, 단군 시대, 그리고 배달국 이 역사를 우리가 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계일보에서 보도했는데 한자는 동이족이 창제했다. 이 동이족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자에서. 그래서 한자를 살펴보면은 집가자만 해도 이 지붕의 안에 돼지가 이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동이족 역사문화 현장을 가보게 되면 집이 밑에는 돼지가 있고 위에는 사람이 사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연자도 보면은 개견자에다가 이 불화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개고기를 불로 그슬려 먹는, 그것을 그러하다, 그렇게 해야지 맛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를 그슬려 먹는 이 문화가 동이족 문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수민족 마을을 가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를 잡아서 그슬려서 그 먹는 문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요. 네, 이 전사령왕조 은나라 동이족 일파였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이 은나라가 바로 동이족 일파였다. 이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상당히 그냥 상식이 돼 있는 거죠. 네, 홍산 문화의 주역은 동이족이었다. 이거 또 세계일보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홍산 문화.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의 주역은 동이족이었다.
결국에는 중국이 아무리 동이 역사 문화에 공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동이 역사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이족이 중미 대륙까지 진출했나? 이 상항조, 은나라라고 얘기했죠. 이 상나라, 은나라, 이 갑골 문자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멕시코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족, 예맥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멕시코에서 이런 그 중국 고대의 염제신농의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염제신농이 바로 동이족 그리고 우리 배달민족, 배달국가의 3대 성웅입니다. 네, 그 농사의 신이라고 그러죠. 염제신농, 설렁탕이 이제 이 농사를 짓고 소를 끓여가지고 서로 나눠 먹던 거기서 유래됐다 이 설렁탕.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염제신농이 바로 본인들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달민족이 사실상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제 부족들이 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배달민족의 일파들이 결국에는 티벳이라든지 또는 이 우리가 연관성 있는 뭐 몽골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베트남의 월족들, 네, 이 월족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탐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 지금 미얀마 난민을 이렇게 들여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눈을 좀 뜨면은 이제는 배달민족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민족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이 배달민족, 그러니까 동민족에 대한 디아스포라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혼란이라는 측면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난민을 모셔오겠다 이럴 때 진지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의 이 조선족 같은 경우에도 내가 중국인이다, 네, 중국의 조선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볼 일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역사, 문화, 전통을 따르고 싶고 나는 대한민국인이 되고자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용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고려인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배달민족 그리고 흩어진 이 고구려 유민 이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배달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이 개념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아세안 지역에 수시로 다녔어요.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소수민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완전히 제가 통달을 해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역사 문화의 공통성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일을 좀 방해하는 자가 좀 있었죠. 네, 그 일을 자기가 역사 문화 영화 전문가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의 행보를 좀 막았던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시 여기 좀 많은 이 관심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이러한 영상들도 올리면서 계속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고구려 그리고 배달 그리고 단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문화를 통한 융합 통합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